양자역학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당신 등 뒤에 보이진 않지만 두 군데 지금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이 딱 뒤를 돌아서 보는 순간 한 군데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고양이도 결국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고양이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냐? 안녕하세요. 보다 시청자 여러분, 아웃사이더와 비주류를 추구하는 카리스 물리학과 교수 김갑진입니다. 양자역학은 1900년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거고요. 1800년대 말에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다 이해했다, 세상 만물을 다 이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사소한 문제 몇 개만 이제 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빛과 원자입니다. 빛이 뭔지 알고, 그리고 원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될 것 같다, 대충 세상 만물이 다 설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빛이 뭐지? 그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요. 원자가 뭐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자라는 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양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양의 단위가 1과 2가 있으면 1.1, 1.2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1, 2, 3 이런 것만 존재한다. 원자 주위에 원자가 1, 2, 3 이렇게만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이게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딱딱한 알갱이가 있고 파동도 있죠. 소리나 파도가 치거나 뭐 이런 건 다 파동입니다. 근데 당구공이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알갱이죠. 그 두 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당구공이 부딪히면 딱 하고 튕겨나가잖아요. 근데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쫙 합쳐지면 쑥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과 입자, 요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 얘기한 게 뭐냐? 양자역학적 세계가 되면 이 두 개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통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파동인 줄 알았는데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이게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양자역학을 뭐라고 불렀냐면 젊은이의 학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기존에 체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개발한 많은 사람들, 보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전부 20대 때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타성이 젖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20세기 전에 왜 거만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뉴턴과 맥스웰입니다. 뉴턴이 얘기한 고전역학은 뭐냐면 모든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만류 인력을 얘기하고 F는 ma라는 식만 쓰면 저 달의 운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여기에 볼펜을 떨어뜨렸을 때 이 운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체를 딱 밀면 2초 후에 어디가 있을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 얘기한 게 전기와 자기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체계를 완벽하게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측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측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위치 그리고 나의 속도만 알면 됩니다. 내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속도 1m/s 움직이면 2초 후에는 그냥 2m 옆에 가 있겠죠? 그것만 이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위치와 속도만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고전역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고요. 왜 그러면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냐?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입자가 곧 파동이 되고 파동이 곧 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해서 파동이 되는 순간 이거는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양자역학이 왜 양자역학이냐면 이렇게 원자 핵주에 전자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띄엄띄엄 존재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동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면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원자 핵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이게 파동이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돌 텐데 이게 처음과 끝이 딱 맞지 않으면 이 파동은 계속 몇 바퀴를 돌다 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처음과 끝이 딱 맞을 때만 얘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파동이 처음과 끝이 딱 맞는 건 한 번 이렇게 왔을 때, 아니면 이렇게 두 번 왔을 때, 세 번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딱 접으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자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파동이 여러 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파장이 큰 것도 있고요, 파장이 점점 이제 작아지는 이런 파동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 나온 이런 이제 파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운데가 뾰족 이렇게 나오면, 아, 이 파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개의 파장이 합쳐져야 뾰족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개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동이 한 개만 있다고 치면, 이런 파동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파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파장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결국은 양자역학의 핵심은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파동이더라는 겁니다. 파동이기 시작을 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게 나타나야 되고 양자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갱이는 이렇게 튕겨나가고, 아, 이거 파동은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몸도 사람끼리 딱 부딪혔을 때 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당구공이 부딪혔는데 쑥 지나가진 않잖아요. 왜 안 지나가냐 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거 다 파동이에요. 요런 게 파동의 성질을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파동들의 결이 딱 맞으면 됩니다.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결이 딱 맞으면 되는데 결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원자가 막 많이 모이면 결이 안 맞아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입자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양자역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이저입니다. 여러분 레이저 포인터 쓰시잖아요. 레이저 포인터 보면 색깔이 딱 정해져 있죠. 뭐 녹색 레이저 포인터,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색깔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레이저라는 거는 완벽히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빛이라는 게 사실 알갱이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형광등이나 뭐 LED 등 이런 걸 켜면 빛이라는 게 이제 파동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결이 다 안 맞아요. 어떤 건 이렇게 진동하고, 어떤 게 이렇게 진동하고, 어떤 거는 파장이 길고, 어떤 건 파장이 짧고, 얘네들 합쳐지면 다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잘 안 보이는데, 레이저라는 거는 완벽히 결이 맞은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특정한 색깔만 딱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레이저고, 그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저를 빵 쏘면요, 진짜 멀리 가요. 달까지 갑니다. 레이저를 쏘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어떻게 재는지 알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진짜 정확하게 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재냐 하면, 예전에 아폴로 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거울을 놓고 오는 겁니다. 지금 달 표면에 거울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쏘면 달까지 가요. 레이저는 진짜 결이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달까지 딱 가서 반사돼서 딱 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달까지 거리를 재고요. 그러면 거의 뭐 밀리미터 수준으로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달까지. 레이저는 결이 맞았다. 그걸 정말 양자역학을 쓰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파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동이더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파동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얘가 파동이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이 파동의 의미는 입자가 거기에 나타날 확률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출렁출렁한다. 그러면 높아지는 건 뭐냐면, 전자가 거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파동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두 개가 파도가 이렇게 쑥 와서 딱 합쳐지는 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파동이면 당연히 합쳐질 텐데, 그럼 합쳐지는 거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자가 여기 나타날 확률이 있고, 전자가 여기 나타날 확률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파동이 합쳐졌다라는 거는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이제 원자핵 주위를 돌면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있는데, 1번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2번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중첩입니다. 두 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한 게, 동시에 여기 존재하는 거 봤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당연히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관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여기 동시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기 동시에 존재했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타나거나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측하는 순간 그 두 개의 상태에 동시에 존재했던 게 한 개로 딱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관측이고, 결국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디 한 군데 나타난 거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양자역학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건 미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등 뒤에 보이진 않지만 두 군데 지금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이 딱 뒤를 돌아서 보는 순간 한 군데 딱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정확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관측하는 순간 한 군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관측하면 붕괴한다는 걸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중 슬릿이 있고요. 슬릿이 두 개가 있고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해요. 뭐 전자를 쏘든 빛을 쏘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스크린을 딱 보면 이 이중 슬릿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파동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특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섭 무늬 같은 이런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전자를 쏴도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전자가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이거 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이 이중 슬릿 중에서 어디를 지나갔는지 우리가 딱 눈으로 관측하는 순간 위에를 지나갔어 아니면 밑에를 지나갔어 관측하는 순간 이 패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측하면 이게 붕괴가 된다. 이 간섭 무늬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관측한다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의 핵심을 설명을 드릴 때 파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파동이 여러 개가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뾰족한 파동이 하나 나옵니다. 관측을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전자가 위로 지나갔다는 거 우리가 본다라는 거잖아요. 딱 위치를 여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넓게 존재하던 이 파동이 갑자기 뾰족한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슬릿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물결이 그냥 쭉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슬릿 두 개가 있으면 그 파동이 그대로 가서 이 슬릿을 딱 지나갔을 때 여기 이상한 무늬가 나타날 텐데 한쪽 지나가는 그 파동이 원래는 이렇게 넓게 쑥 지나가는 이런 파동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뾰족한 파동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 개의 파동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파동들이 막 생긴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패턴이 사라지겠죠. 그 지나가는 게 파동이 이상해졌으니까. 그게 관측의 의미입니다. 관측하면 붕괴한다는 게 파동이라는 건 이게 막 퍼져 있는데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관측한다? 거기 뾰족한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뾰족한 게 나타났다는 거는 여러 개의 파장이 합쳐져 있다. 넓게 퍼져 있던 파동이 갑자기 쫙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이제 관측의 의미입니다. 그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눈을 안 보면 되잖아요. 눈을 까보면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관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를 관측한다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관측이긴 한데 양자역학에서 관측이라는 거는 얘가 전자가 지나가면서 어떤 물질이든 부딪히면 그건 무조건 관측입니다. 거기에 먼지가 하나가 있든 원자가 하나가 있든 부딪히는 순간 그거는 무조건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완전히 진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뭐 거기에 뭐 먼지 좀 집어넣고 뭐 공기 좀 집어넣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당연히 가다가 이제 원자가 부딪힐 테니까. 그러면 전자가 지나가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은 왜 안 되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왜 안 되냐 하면 이 원자가 여러 개가 모였는데 여러 개가 모이면 이 결이 안 맞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까지 되냐? 원자 한 개, 원자 두 개는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해봤습니다. 원자 한 60개 정도 모이는 분자 있습니다. 이 분자를 이제 쏘는 거죠. 이중슬릿을 쐈더니 간섭 무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완벽히 진공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다.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나타난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도 그게 완벽히 결이 맞고 관측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부딪히지 않으면 공기 입자 하나라도 부딪히지 않고 가면 통과한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 둘이 만나면 쑥 지나간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가 결이 딱 맞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원자들이 막 떨거든요. 이게 지금 더우니까 온도를 엄청 낮춰가지고요. 한 마이너스 한 273도까지 확 낮춘 다음에 막 차갑게 하면 떨지가 못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겠죠, 그잖아요. 귀신도 여러 군데 이렇게 존재하다가 내가 관측한 순간 거기에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신을
관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험 물리학자로서 제가 보지 않은 거는 믿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된다, 이 해석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사실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해. 그러나 관측한 순간 한 군데 나타나. 이렇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는 왜 그런 거 못 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원자 정도 레벨에 가야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커서 그런 거 너네는 못 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그러면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동시에 존재한다고 네가 얘기했지. 관측하는 순간 한 군데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을 때 뭔가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빛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쳐. 그러면 빛이 나와서 스위치를 탁 건들고, 스위치를 건들면 망치가 탁 떨어지고, 망치가 떨어지면 독약이 딱 깨지고, 독약이 딱 깨지면 고양이가 죽게 되겠지? 그러면 고양이는 이렇게 큰 물체인데 상자 안에, 그러면 그 원자에 전자는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원자에서 스위치, 망치, 독약, 고양이까지 가면 그럼 고양이도 결국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작은 데만 성립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큰 스케일로 키웠죠. 그래서 그럼 고양이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냐? 네가 딱 여느 순간 죽은 게 나타나거나 살아있는 게 나타나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가 대답하죠. 맞아, 그렇게 돼. 실제로 고양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단지 관측되지 않으면, 공기 하나도 없으면, 완벽히 모든 게 결이 맞아 있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제 보호가 얘기했습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파동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파동의 의미가 뭐냐면 나타날 확률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파동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을 확률과 여기에 있을 확률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하는데 관측하는 순간 얘만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측하기 전에 두 개 동시에 존재하는 건 볼 수가 없고, 관측하는 순간 여기만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말장난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운데 자석을 넣고, 요거 이제 슈테른 게를라크 실험이라는 건데요. 가운데 자석을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자석에는 이제 자기장이 있겠죠. 거기다가 전자 하나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게 자석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전자라는 거는 스핀이라는 게 있고요. 자석의 근원이 전자의 스핀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얘가 쑥 지나갈 때 자석의 N극 S극이랑 같은 방향 밀 거고, 반대의 극이면 이렇게 당길 테니까 이렇게 슉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스핀을 이렇게 쐈더니 이렇게 슉 휘었어요. 그 반대 스핀을 쐈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밑으로 슉 휘었어요. 그러면 자, 옆으로 돼 있는 스핀 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옆으로 돼 있는 스핀을 쏘면 이거는 쑥 지나가면서 그냥 힘을 안 받아야 되니까 가운데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를 측정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 이게 바로 슈테른 게를라크 실험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겁니다. 분명히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요렇게 된 거는 업과 다운, 윗방향과 아랫방향이 중첩돼 있는 상황. 그러나 우리가 관측한 순간 업이 나오거나 관측한 순간 다운만 나온다. 그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관측한 순간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역학으로 생각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중첩돼 있는 거야. 정말로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관측한 순간 이거 나오거나 이거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 뭐냐면요, 여러분, 그 평광판이라는 겁니다. 빛은 여러분 파동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빛은 근데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이제 평광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선글라스 같은 게 이제 다 그 평광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막고 나오는 반사를 같은 걸 이게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광판이고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이 보이겠죠? 그러면 평광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위로 이렇게 진동하는 걸 막겠죠. 이 두 개의 평광판을 이렇게 합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합치면 당연히 여러분은 제 얼굴이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가로로 회전하는 것만 통과를 시켰고, 근데 뒤에서는 세로로 진동하는 것만 통과를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빛을 다 막습니다. 근데 가운데다가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45도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고요. 자, 분명히 빛은 지금 두 개 다 막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관측하는 순간 붕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면 남자는 맞고 여자는 지나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뒤에 평강판은 여자는 맞고 남자는 지나가. 그러면 아무도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45도를 이걸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남자는 맞고 여자는 지나갔는데 그 여자 중에서 애기들은 지나가고 어른은 막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막아 여자는 지나가. 여자가 지나갔겠죠. 여자 중에 어른은 맞고 애기는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막아 이랬는데 남자 애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이제 관측이라는 거고 중첩돼 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고요.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어느 하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실험적인 사실입니다. 실험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해. 그러나 우리가 딱 관측하면 이 둘 중에 한 군데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두 군데 다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볼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관측하면 무조건 한 군데만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실험적으로 그 전 상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상황이어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다양한 해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파가 있고요.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측하기 전에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측하는 순간 실제하는 거다. 여기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게 실제가 하는 거지.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연이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전의 상태도 뭔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모를 뿐이야. 그래서 뭔가 숨은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걸 알아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숨은 변수 이론이라는 거고요. 다세계 해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휘재 씨가 두 가지 결정의 순간에서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 이 인생도 살아보고 이 인생도 살아보고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시에 존재하는데 관측한 순간 이게 나타난다는 건 이것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럼 어디로 갔냐? 요 남은 거 하나는 어디로 갔냐? 그건 새로운 우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측을 할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계속 생겨서 그건 그 우주대로 가는 거고 우리의 우주는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바로 다중우주, 다세계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관측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다수의 과학자는 그 코펜하겐 해석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그냥 실제하는 거다. 그 전에는 실제하는 상태가 아니다. 자연이 원래 그런 거니까 질문하지 마. 이게 이제 대다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EPR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뭐 물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EPR이라는 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사람의 그 첫자를 따서 EP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명이 양자역학을 깨려고 양자역학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아니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관측하는 순간 얘가 나타난다. 그 전에는 질문하지 마. 왜냐하면 관측해야지만 얘가 실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깨려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국소적 실제론이라는 겁니다. 보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측하는 순간 여기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부터가 실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얘기한 게 뭔가 중첩돼 있는 상황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관측했을 때 얘가 업이면 얘는 무조건 다운이고 반대가 되는 그 상황을 딱 만드는 겁니다. 요걸 이제 비율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합은 무조건 10이에요. 내가 요 종이에 써있던 숫자를 봤더니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안 봐도 7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한 명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를 들고 안드로메다를 갑니다. 안드로메다까지 쫙 가요. 안드로메다를 딱 간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딱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을 하는 순간 이게 2가 나왔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건 얼마죠? 이건 당연히 8이 돼야 되겠죠. 합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게 내가 관측을 했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실제를 하는구나. 이게 양자역학의 해석인데 근데 지구에 있는 게 8인 것 이미 알았잖아. 관측하는 순간 지구에 있는 그 숫자가 8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나는 관측하지 않았는데 지구를 관측하지 않았는데 저건 실제하는 건 뭐지?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관측하는 순간 실제한다. 뭔가 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구에 있는 건 나 관측 안 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호가 대답을 하죠. 아니야 관측한 거야. 안드로메다에서 네가 관측을 하면 저 지구에 있는 것도 관측을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댓글을 걸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모든 것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관측하는 순간 지구에 있는 게 관측한다? 그게 8이라는 걸 안다? 그럼 이
빛보다 더 빨리 얘가 이렇게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국소적이냐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동시에 아는 거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동시에 아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우주가 국소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8분 20초 있다가 갑자기 암흑을 맞이하겠죠. 태양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8분 20초가 걸린 겁니다. 빛이 오는 순간. 그래서 동시에 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 돌다가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구는 당연히 이 궤도를 벗어나겠죠? 당기는 게 없으니까 이게 궤도를 벗어나는데 바로 벗어나냐? 태양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벗어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8분 20초 있다가 그때서야 궤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주가 국소적이야. 동시에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말이 되냐? 내가 안드로메다에서 관측을 했는데 이게 지구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측정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게 이제 EPR,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어가 대답하죠. 영향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우주는 양자의 각적이 세계에서는 비국소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러면 그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해서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보어가 싸움을 때 아인슈타인이 양자의 각을 계속 공격을 했는데 결국 양자의 각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전송, 양자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양자적인 정보를 보내고 순간이동 같은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원자의 정보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